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 중국인들이 집값을 올린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횡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단 한마디 대응이 없었어요. 단 한마디 대응이. 참 이것을 보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중국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관대할까, 뭐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리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한테 와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삽니다. 이거 상호주의에서도 어긋나거든요. 게다가 중국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땅을 사는 것, 아파트를 사는 것, 이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 우습게.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흥정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데 가면 현찰로 돈을 뻥 하고 꺼내놓으면서 20억이든 30억이든 꺼내놓으면 집을 사버립니다. 그럼 집값을 올린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이제 조사가 돼서 사실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년 새 중국인 부동산 위법 사례 비중입니다. 전체 외국인들이 100으로 나왔을 때 중국인들이 부동산 위법을 한 사례가 55.4%나 됩니다. 이게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외국인의 부동산 실거래 23,038건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500입니다. 568건이 위법 행위로 적발이 됐습니다. 568건. 568건 중에 55.4%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55.4%가 314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인인데 104건입니다. 18.3%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인인데 6.2%입니다. 35건입니다. 35건. 이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 지금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돈을 갖고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 제대로 신고 안 하고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밀반입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밀반입해서 여기에 한국에서 서울 소재 고급 아파트를 사는 것, 이거는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 말입니다. 이게 시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하고 호가는 틀립니다. 호가보다 낮은 게 시가예요. 호가가 많이 불어도 실제 계약할 때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좀 깎아줘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그냥 내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42억을 들여서 50대 외국인이 타워팰리스를 매입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게 그들이 돈을 가져온 것도 조금 있지만 사실 없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외국인은 8억 4천만 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8억 4천만 원이 이게 수차례 가져온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차례 가져온 기록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가져와서 시장에서 팔고 그 돈으로 지금 아파트 투기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파트 투기했다 그런 것밖에. 그럼 아파트 투기하면 자금 세탁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자금 세탁이 비트코인 가져와서 그 비트코인이 무슨 비트코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한국에 가져와서 김치 프리미엄까지 덮어서서 여기서 팔아서 아파트를 사. 아파트가 또 올라가니까 팔아서 이제 아파트 파는 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아파트 판 대금으로. 그러면 자금 세탁이 완전하게 돼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중국인들이 좀 움츠려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움츠려드는 것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잖아요. 이렇게 조사할 게 아닙니다. 모조리 다 조사해야 돼요. 모조리 다. 예. 문재인 정부 기간 모조리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예. 발본색원이라고 하나요? 예.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실제 말입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외국인들이 집을 덜 사는데도 기인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조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예, 5월까지만 하더라도 1,481명이 부동산을 샀는데 예, 9월에는 1,045명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상호주의 원칙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지 예, 이 중국인들이 잘못하면 서울 땅 다 삽니다.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요. 중국 사람들한테 월세 주고 세 살아야 되는 그런 웃기는 경우가 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많이 사잖아요. 서울에 101건이 101명. 예. 9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 기준으로 법원 등기 정보에 보면 101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중국인한테 그 중국인 집에 월세 주면 살아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중국인들이 집을 사는 거 말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왜 막아야 되나? 아니 정환진이는 시장경제 이야기하면서 왜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걸 막느냐? 아니 이게 상호주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투기하는 거 이거 아주 건절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도 심각하고요. 호주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이 와서 집값 올려놓는다, 땅값 올려놓는다 이게 난리거든요. 그래서 제재하거든요. 우리도 아주 제재해야 돼요. 예,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대전 지금 보면 예, 도시별로 다 예, 외국인들이 많이 매입을 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잡아야 돼요.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한 번도 잡지 않았는 걸 지금 예, 잡아준다니까 또 조사를 한다니까 우리가 실상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이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매입하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부실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데이터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만 잡았지 중국인들은 아주 뭐 활개를 쳤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가족 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 누가 아파트를 서너 채 한 채 샀는데 할아버지가 사고 아버지가 사고 할머니가 사고 예, 어머니가 사고 아내가 사고 자식이 샀는데 이게 다 가족인데 사실은 가족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고요. 그게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페널티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국인들의 투기 완전히 건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예, 확실하게 중국인들에게는 예,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땅 좁아요. 중국인들 돈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예,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조치를 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보수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마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렇게 했을까? 저는 또 이것도 한번 물음표를 찍어봅니다. 네, 어쨌든 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또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 기대해 봅니다.